정부는 지난해가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이던 재작년보다 나아졌다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런 정부 발표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뭐가 문제인 건지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모두 30만 1,000명 늘었습니다. 최악이었던 재작년보다 나아지면서 V자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고용률도 1년 만에 다시 올라 67%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실업 상황도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2013년 이후 지속된 실업률의 상승 흐름도 멈춰섰습니다. 정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자리 상황이 아주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취업자가 30만 명 넘게 늘었다는 이 숫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어떨까요? 37만 7천 명, 지난해 증가한 60세 이상 일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는 정부가 돈을 내 마련한 단기 알바 성격으로 파악됩니다. 교통안전지도나 놀이터 지킴이 같은 단순 업무를 하루 2~3시간 반복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령대를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줄었다지만 실제로는 일을 안 하면서 실업 통계엔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쉬었음,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23만 8천 명이 지난해에 늘었는데 주로 60대 이상 은퇴자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지난해엔 정년이 안 된 60대 이하에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니 더 많이 일하고 돈도 더 벌어야 하는 연령층에선 일자리 개선 효과를 잘 못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지만 많은 40대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46살 김기성 씨는 2달 전 직장을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밑에 친구들도 있고 위에 분들은 또 이렇게 쉽사리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압박 아닌 압박 때문에 그렇게 그만두게 됐는데요. 다른 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열람하시는 곳도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면접을 보러 와라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지금도 뭐 충분히 일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녹록치 않다는 거는 좀 더 느끼고 있죠. 김 씨 같은 40대의 고용률은 2년 내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수도 16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가 8만 개 넘게 준 탓이 큽니다. 정부는 3월까지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태 파악을 위한 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정책도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전합니다. 2018년 미혼 남녀 고용률 차이는 1.6%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차이가 27%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아이 기르기와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기가 여전히 어려워서입니다. 직장맘이 퇴사를 하는 중간에 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이가 어릴 때랑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네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느껴지니까 좀 막막하고. 임신과 육아를 돕는 정책도 발표됐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까지 1년 더 보장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지만 꼬박 1년째 국회에 막혀 있습니다. 뭐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좀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JTBC 배양진입니다.